반도체가 저점을 통과하고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장을 하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비 부품 업체들은 이미 뭐 두세 배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지켜봐야 된다. 거래량이 크고 양봉이면 매수인 거고, 거래량이 크고 음봉이면 매도예요. 그리고 2차 전지만 맨날 2차 전지만 얘기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이나 AI나 얘네 쪽은 섹터로 자리 잡지 못하고 테마로 있다가 그냥 내려가고 테마에 있다 내려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얘네는 이익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상용화되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익이 늘면은 이 시가총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성장은 확실하잖아요. 그쪽도요. 그러니까 그쪽도 보긴 보되 훨씬 더 기복은 심할 거다. 네. 이익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연초에 지금 우리가 봤던 거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 반도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고민이냐면,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즘에 내용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에서 15% 감산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발표에 25% 감산한다고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곧바로 현물 가격이 그날 올랐어요. 네. 그날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반도체 재고율을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겁니다. 재고율을 봤는데 1월에 263%였는데 3월에 163%로 떨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에서 발표한 건데요. 3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기에 지나면서 재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내려왔다. 2분기가 지나고 나선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점을 찍고 이쪽 반도체 쪽, IT 쪽 좀 터닝할 수 있겠구나. 이제 기대감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악재성 재료들도 있어요. 악재성 재료를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요. 이제 빅테크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감안하면서 비용을 지금 줄이잖아요. 감원하잖아요. 네. 근데 시설 투자 하겠습니까? 줄이겠죠. 줄이겠죠. 네. 그 빅테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더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MD가 미국의 AMD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9% 하루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원위치했습니다. 이틀 동안 올라서 다 원위치했어요. 이 기대감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빅테크들이 지금 오더컷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미중 반도체의 경쟁이에요. 패권이 싸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중국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손을 벌릴 텐데 바이든이 니네 팔지 마. 우리도 안 팔면 니네도 팔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거의 깡패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 우리도 팔지도 못하고 우리는 중국에 팔아야지만 무역 수지 흑자가 날 텐데 네. 계속 적자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도 보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고사양의 가전제품을 비롯한 IT 제품에 안에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원산지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산지 검사에서 이게 만약에 미국 거야, 한국 거야. 그러면 니네 왜 이거 썼어? 라는 거를 보고서 써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쓰게 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게 괴롭히겠다는 거죠. 이런 악재들이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도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은 저점 통과나 좀 하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미중과 갈등 이 속에서, 우리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지가 참 어려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터닝을 빨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걱정거리가 있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많은 게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터닝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도 다시 한번 볼까요? 얘도 거래소가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지수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얘도 저점 찍고 그다음 저점 내려가지 않고 터닝하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걸 못 넘겨. 음. 2,500포인트 아까 제가 그려드렸듯이 네. 이건 2,700포인트. 음. 지수로 보면 그래요. 네. 얘가 보면 이걸 못 넘기고 있어요. 보세요. 반도체가 저점을 통과하고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음. 시장을 하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은 하락할 거야. 시장은 오늘이 막차야. 다 팔고 떠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반도체가 이제 터닝하면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상충된 거예요. 이거는 서로. 삼성전자 지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저점을 터닝하면서 갈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 특히 장비주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장비주 중에서도 후공정이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이미 후공정은 실적도 좋아요, 사실. 반도체 후공정이나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종목에 골라놨다가 소재도 골라놨다가 나 이거 지금 좀 살까? 매수는 하면 살까?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 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난 좀 하고 싶어. 그런데 지수는 안 가. 지수는 안 가는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것도 내 것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고민이. 그래서 실은 시황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섹터 질문하고 그렇게 주시잖아요. 네. 시황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대형주는 지금 급하지 않다. 빨리 못 간다. 그냥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하시되 그게 자신이 없다면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뭘 할 거냐? 2차 전지에서 할 거냐? 반도체에서 할 거냐? 로봇에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케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지수가 못 가면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거꾸로 얘네들이 가면 지수는 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따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지수는 떨어질 것 같아.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위험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서로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도 똑같이 모든 섹터가 완성품 업체보다 후방에 있는 소부장이 더 먼저 움직이고 더 주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를 들게요. 자동차가 잘 팔려요, 앞으로. 그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들 있고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장 라인에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벌써 발주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거예요. 얘들은 팔고 나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방 업체들이 더 먼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2차 전지가 어쩌면 이 소재가 이렇게 많이 더 좋아진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는 더 그래요. 더. 네. 얘네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터닝하고 올라간다고 시작하는 딱 즈음 되잖아요. 벌써 시장에서 반도체 저점 찍었어. 이제 올라가라는 얘기 나오면 아마 후방에 있는 장비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은 이미 두세 배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반도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수가 갇혀 있고 박스권을 좀 그린다고 생각하면 대형주보다는 말씀해 주신 뭐 반도체 장비, 2차 전지의 장비,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조정 받는 거 확인하고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적 분석으로는요. 네.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기적 분석으로는 단기, 중장기라고 이 표현 안 하겠습니다. 단기 고점 찍은 거예요. 기적 분석으로는. 제가 보는 기적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게 그냥 잠깐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이 2차 전지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선호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도 신호를 두 가지로 봐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똑같은데 거래량이 이렇게 큰 거, 지금 일봉입니다. 이게 이 주봉이 아니에요. 엄청 거래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큰 날 양봉이냐 음봉냐를 전 따지거든요. 기적 분석에서. 거래량이 크고 양봉이면 매수인 거고 거래량이 크고 음봉이면 매도예요. 근데 거래량이 큰 날 제일 많이 생겼죠. 이날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요 날이 요 날. 네. 이날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여기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요날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음봉이 양봉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한 거네요. 위에 이거 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예전에 우리 제 선배 지점장님, 제가 지점장님하고 되게 오래 했는데 선배 지점장 중에 한 분이 제가 물었어요. 이거 요즘에 저 이거 모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요? 뭐 누군가 사니까 오르겠지. 뭐 내리면 파니까 내리겠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느냐 파냐는 이유와 불문하고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네. 여기에는. 이건 분명히 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얘는 1차 매도 신호가 나왔고 1차 매도가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매도 신호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신호를 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도 신호를 보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래량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50주나 70주만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기초부동산.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를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냥 질문하셔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한 거고 얘가 지금 다시 이런 거래가 생기거나 이런 양봉이 생기면 이제 또 올라갈 거라고요. 그게 언젠지 나는 보고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보고해도 되는데 그렇게 보통 안 하죠. 어떻게 하죠? 그냥 줍줍.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벌써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들고만 있으면 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할 매수해서 들고만 있으면 결국 수익 나라고 생각해서 거의 수백만 명이 물린 게 뭐예요? 삼성전자.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얘를 똑같이 삼성전자 2차전지를 똑같이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동안 밑에서 저가에 매수해서 5만 원, 6만 원대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뭐 7만 원부터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0%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도 돼. 이렇게 해서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불과 1년 반, 뭐 한 2년 가까이 지금 됐죠. 한 1년 반 후에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뭐 밑에서 줍줍했는데 그때 사라고 한 놈들 누구야. 맞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분들도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왜요? 그때 거기서 저가에 줍줍해서 사서 잠깐 있다가 단기적으로 사라 그랬어요. 누가? 제가 얘기해서 알았지만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뭐라고요? 들고 2, 3년 계시라고 2, 3년 보고 5년 보고 맞아요. 들고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직 안 갔잖아요. 무슨 3년인데 1년 반분이 안 지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욕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걸 해내지 못할 사람은 줍줍을 하면 안 된다. 결론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나는 투자 전략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나를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래라고 해서 했어. 그럼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 처음에 살 때 그 사람 말을 믿었으면은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못 믿겠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어. 그럼 나의 판단은 뭔데?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때도 팔 때도 자기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주식 명언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냥 매도 왜 저는 1차 매도 신호가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1차 매도 신호가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헤드앤숄더 얘기했죠. 네. 밑에서만 계속 보여드렸죠.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거든요. 네. 주봉상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는 더 확실해요. 얘는 헤드앤숄더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잡고 이게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오케이. 뭐 제 말씀 뭐 그냥 잊어버리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또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얘를 확실하게 이중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아직까지 수세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돼. 음. 아니 오케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물려 있지만 화내지 않고 나는 더 가져갈 수 있어라는 자기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이 있으면 오케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봉 한 주봉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거기서 한번 조정 보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참는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계속 보였다 얘가 밑에서 에이씨 역시 난 또 안 되는구나. 이분들은 여기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엄청 올라가도 이거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짓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옹달초밥 처음 나왔는데 네.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보겠죠. 네. 그리고 옹달초밥이 새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매수 신호를 따라서 투자하는 트레이더로서의 여러분하고 똑같은 투자자로서 항상 설명을 해요. 시황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제가 책도 있고 네, 강연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